자, 오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인터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은 미국에서 날라오신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해외 팟캐스트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냐? 이 팟캐스트가 부동의 일이거든요. 수년째 LA 컨피덴셜 진행자이신 송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젊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는 PD이기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죠. 제가 이제 메인 자리에 안 앉고 이렇게 초대석으로 앉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네요. 여기. 이게 팟캐스트 진행자들은요, 정 반대로 그런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매번 물어보다가 어디 가서 가끔씩 인터뷰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평상시 때 못했던 이야기들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소재. 그런 게 있죠. 그런 맞습니다. 게 있어서. 네, 맞습니다. 제가 팟캐스트 진행자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인터뷰하는 것도 지금 기획 중이거든요. 그 심리를 너무 잘하는 거야. 네. 서로 말하려고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네. 자, 어쨌건 LA 컨피덴셜 애청자분들께서는 너무 좋아하실 목소리를 새날에서 한번 듣게 되는데요. 네. 본인 소개 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LA 컨피덴셜 진행하고 있는 송 대표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남의 스튜디오에 와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네, 굉장히 좋고 또 같이 방송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목소리하고 듣는 것보다 이렇게 좀 많이 달라서 좀 긴장하고 있는데 뭐 한 어떻게 다르다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겼죠? 네. 아, 예. 훨씬 그렇습니다. 막 지하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가 어디야 지금. 그래서 제가 좀 일찍 도착했는데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사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진심이에요. 이게 방음 때문에. 방음이요? 지하만큼 좋은 방음은 그렇죠. 없어요. 맞습니다. 네네. 땅 전체가 그냥 방음인데. 네네네. 맞습니다. 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네. LA 컨피덴셜이 이제 팟캐스트인데 네네. 그 우리 팟빵처럼 있나요? 해외에도? 예.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애플로 아이튠즈. 네, 아이튠즈로 아이튠즈로. 이제 저희가 순위가 올라가고 뭐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냥 뭐 저희 자랑을 좀 하자면 저희가 63주 연속 1위 하고 있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도 1위 자리를 뺏겨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재외국민, 그러니까 특히 미국을 베이스로 하지만 미국 내 교민들이 한 250만 명 정도의 교민들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 이외에 재외국이라고 따지면 뭐 일본이라든가 또 중국이라든가 뭐 영국, 프랑스, 브라질 이렇게 재외국에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좀 담아서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민이나 아니면 유학을 갈 때 중간에 좀 중간고리 역할을 하려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이제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네네. 야, 그러면 일단 그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하시기로 하시고요. 네네네. 자, 궁금한 게 저는 사적인 궁금증부터 한번 해결하고 네네. 도대체 뭐 하는 어떤 사람이길래 저요? 이 팟캐스트를 하고 있나 궁금하니까 예. 일단 미국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미국 간 지가 제가 10년이 좀 넘었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유학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으로 이제 처음에 뉴욕으로 가서 그쪽에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국 기자로 이제 스포츠 기자로 취직을 해서요. 거기 이제 뉴욕 양키스 전담 기자로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박찬호 선수가 있어서 이제 박찬호 선수 전담 기자로 이제 취직을 했었죠. 그러셨구나. 네네네. 그래서 미국에 그냥 아예 눌러 앉은 케이스. 그래서 이제 뉴욕에 있다가 이제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미국에 이제 이민을 하거나 유학을 하면 뉴욕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캘리포니아에서 살아보자.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어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잠깐 살아보자. 뭐 이런 것들은 모든 뉴욕에 사는 뉴요커들의 로망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뉴요커라는 이런 어떤 자부심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한국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캘리포니아로 그냥 갔죠. 갔는데 이제 거기서 와이프를 만나면서 야, 요거 엮이는 고리가 나랑 비슷하다 이거. 중국 가서 그런 식으로.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할 수 없이 있다가 제가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온 결정적인 이제 계기는 아까 말씀 뭐 나오겠지만 이제 재외국민 참정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트럼프 당선되는 꼴을 보고 도저히 이 나라에서 이제 살 수가 없구나. 이건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아니 트럼프를 피해서 박근혜 밑으로 오는 거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여기는 지는 애니까. 거긴 뜨는 애잖아.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 딱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 딱 보고 그때 그 김영민 브리핑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딱 인터뷰를 딱 마치고 이제 바로 얘기를 했죠. 가자 한국으로. 그 아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이 들어왔다는 표현보다는 일단 좀 상황을 보고 피해 가자. 난민이에요, 난민. 난민이죠. 난민. 저는 정치적 난민입니다, 진짜. 살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 이분 재밌네.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흑군다라 그러네, 그냥. 네. 그러니까 미국의 새날이네 지금. 그죠?
그러면 그 LA 컨피덴셜은 계속 하시는데 네. 이제 한국에서 한국 이제 주로. 저희가 이제 한국 아무래도 이제 한국과 LA 특히 미국 제휴국민을 엮으려면 이쪽에 또 스튜디오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저희는 이제 도곡동에 아주 좋은 빌딩에 스튜디오를 마련해서 엄청 3층입니다. 비싼 데 아니야 도곡동이면. 제일 비싼 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역시 세네요. 스케일이 다르더라고. 뭐 이왕이면 3층에서 합니다. 저희는. 방음은 잘 안 될 거야. 네. 팟캐스트를 같이 하는 네네. 입장에서는요. 네네네. 그게 어떤 고충이 있는지 좀 알고요. 그런데 이제 팟캐스트 하면서 느끼는 일종의 나도 이제 언론 비슷한 흉내를 내고 있다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게 네네네네. 서로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이런 질문 너무 좋아요. 예. 여기서 얘기를 못 해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예, 그럴 때 이 팟캐스트를 만들면서 그래도 보람도 있고 네네. 애로사항도 있고 그럴 텐데요. 네네. 뭐 여러 가지 보람도 있죠. 이제 뭐 지난 지난 총선에서 이제 저희가 제휴국민 3정권을 위한 이제 그 운동을 하면서 저희가 전 세계에 있는 나라에 어느 교민이 어디에 가서 선거를 해야 되는지 140여 개 국가를 다 뒤졌어요. 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방송을 내보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쪽에 실제로 가서 투표해서 이제 뭐 자기가 이제 뭐 난생 처음으로 저희 LA 컴퓨터에서 듣고 직접 투표했다 뭐 이러신 분들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뭐 언론의 입장에서 요즘에 뭐 아시겠지만 지형 자체가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제 이 셀폰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되는 이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희 뭐 앞서간다는 자부심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을 잘 몰라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바라보는 이런 미국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미국 유학과 이민이 과연 그게 능사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진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일단은 네네. 지금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진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조기 대선이 네네네. 지금 있을 것이다 네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제외 국민이 한 720만 이렇게 꼽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유권자가 뭐 한 200만 명 그렇습니다. 이렇게 꼽죠. 네네. 근데 실제 지난번 20대 총선 때 네네. 그 투표를 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 얘기를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그 200만 정도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근데 이분들이 투표를 하려면 투표소를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대단히 열악하다는 거죠, 일단. 일단 뭐 어떤 분들은 뭐 말씀 좀 나오겠지만 뭐 2박 3일 동안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야 되는. 2박 3일. 예. 그런데 이게 그래도 이 전에는 좀 괜찮았던 게 이 전만 하더라도 2번을 갔었어야 됐어요. 가서 신청하고 한 번 더 가야 됐었어요. 아, 근데 지금 이번에 19대 때 바뀐 거예요. 그나마. 원스톱으로. 원스톱으로 가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어. 그 정도 됐는데 제가 좀 가지고 온 통계를 보면 이게 뭐 재밌습니다. 2012년도 대선을 보면은 한 15만 명 정도 이 정도 투표를 못 하게끔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 투표도 안 되고 인터넷 투표도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내가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것은 LA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면 나머지 분들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좀 해봤는데 이게 막 우편 투표, 뭐 인터넷 투표 많은데 사실은 우리 어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비밀 보장되는 부분에서는 이게 좀 위헌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야 되는데 너무 적은 거죠, 사실은. 그렇다고 대한민국 국가 입장에서 몇 명 때문에 또 그 설치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또 세금이 크게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근본적인 부분을 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거고요. 아까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19대 재외국민 투표 때는 이제 보면은 총 한 12만 명 정도. 그다음에 20대 재외국민 투표에서도 이제 그 정도 한 15만 명 정도. 그다음에 참여도로는 19대가 한 45.69%. 그러니까 참여도라는 것은 내가 한다고 하고 실제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20대 재외국민 투표에서는 41.36%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대선이 아무래도 중요한데 2012년 대선에서는 이게 나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2.8% 받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가 그때 당시에 후보가 56.71%.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더 많은 투표가 나온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지만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교포들은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정보 단절도 있고 네네. 나간 지 오래된 분들도 있고 뭐 네네. 교민회나 이런 조직들도 굉장히 친정부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의 성향도 교포들은 아무래도 친여당 쪽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차이가 뭐 숫자는 전체적인 숫자의 참가율은 적지만 네네. 굉장히 이게 그 야당 쪽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에 대한 표가 월등하게 많이 나왔다는 그렇습니다. 건데 네네. 그럼 이게 일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했던 젊은층 또는 참가층에서 한정된 건가요? 전체 교포 안에서의 어떤 표본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것이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재외국민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데요. 이 자격에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아 시민권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서서히 돌아가시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대부분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재외국민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살지만 미국 시민권이 아닌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투표가 가능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보면 앞으로 지금 뭐 유학생들도 많이 나가 있고 젊은 30, 40대층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당보다는 야당 쪽의 성향이 강해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시민권이 있으면 국적이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국적이 투표권 네네. 자체가 없습니다. 네네. 선거권이. 그렇죠. 그것 자체가 헌법 위반 사항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왜 이렇게 투표가 좀 저조하냐 이 부분들은 사실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있다가 미국으로 떠나서 미국에서 이제 합법 그러니까 이걸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보다는 저희는 서류 미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서류 미비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내가 투표를 하다가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투표를 하러 가면은 투표장에서 잡혀갈까봐. 네, LA 초영상에서 뭐 이거 있는 왜냐면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누구나 다 자유롭게 가서 투표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서류 미비자이기 때문에 내가 못 간다가 아니고 서류 미비자라 하더라도 내가 가서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그러네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예전에 제가 시민의 눈 했을 때 네네. 저희 시민의 눈 회원 한 분이 1박 2일을 차를 몰고 가서 투표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되게 궁금해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다 영사관에서 투표소가 설치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개 주를 보는데요. 그렇죠. 그 중에 사실은 투표를 내가 할 수 있는 주에 있는 것이 절반의 절반도 안 됩니다. 와. 그런데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지금 샌프란시스코 끝에서부터 샌디에고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간에 LA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주라도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에 하나가 있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갑니까 사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저기 부산에서 저기 신우주까지 그렇죠. 그렇지, 그 정도 그렇게 됩니다. 느낌이지. 그러니까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LA까지 차로 한 8시간? 지금 그 하이웨이를 달리는데도 그 정도가 되는데 물론 샌프란시스코에는 총영사관이 있지만 그 이외에 뭐 샌프란시스코는 큰 도시고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한번 투표를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뭐 또 하나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경우 생각보다 끔찍하다. 네. 어떤 분은 기차로 7박 8일을 아, 기차로 진짜 애국자다. 네. 이런 분들 저희 오거든요 메시지가. 그러면 이건 뭐 너무 어이없는 거고 또 더 재밌는 것은 거기까지 갔는데 여권을 놓고 온 거예요. 이라이씨. 야 이건 개그다 개그. 7박 8일 기차 타고 왔는데 여권이 집에 있어. 근데 이런 데만 있겠습니까? 중국, 러시아, 뭐 전 세계, 뭐 예를 들면 우간다라고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부 입장도 이해가 가요, 사실. 그 한 명 한 명이 물론 소중한 국민이지만 이분들 때문에 그 여기에서 한국에서 세금을 써가지고 급파해가지고 투표소를 만들고 홍보하는데 사실 대단히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도시 특히 LA, 뉴욕이나 뭐 미국의 뭐 시카고나 이렇게 교민들이 많이 사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거는 그러네. 대단히 힘든 일이다라는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그 투표소가 바로 옆에 있는 어떤 사람 투표 안 해요. 투표 안 한국에서.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분들 7박 8일은 내가 지금 팟캐스트를 4년째 하고 있지만 나를 깨어나게 하는 7박 8일 대단하시네. 야 진짜 러시아는 제가 생각도 못 해봤네요. 그런데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까지 네. 이제 그 사이 열악한 상황이냐 이거. 네. 근데 지금 이게 조기 대선이 사실상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에서 그렇습니다. 제외 국민 투표 자체가 아예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게 무슨 네.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외국민 이게 굉장히 좀 이게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그냥 12월에 이제 대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대로 그냥 치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아무도 그 누구도 탄핵 국면으로 와서 조기 대선을 치러질 것 같은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에서도 이게 처음이라 헌법에서도 이거를 명시해 놓지 그렇구나. 않았어요. 미비하구나 지금. 네.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따지면은 2018년도 이후가 지나야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조기 대선 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헌법대로 하자면 못 하는 거죠. 야, 씨. 그래서 1월 달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심재건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63명의 국회의원들이 땅땅땅 해서 2월 16일 날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이제 18세 조기 그 18세 미만 그 투표자들이 한 3-4만 표 정도 되고요. 제1국민이 한 200만 표 되는데 지금 바른정당하고 새누리당이 주기 싫은 거예요. 이게 지금 쌍둥이법만처럼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둘 다 끌어오고 싶지만 제 생각에는 둘 다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8세가 되거나 아니면 제1국민 투표를 주거나 이렇게 여야 지금 이제 16일 날 본회의가 상정되는데 저는 이것이 그냥 제 느낌에는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 이전에 야당으로 표가 많이 나왔고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해주고 싶지 않죠. 사실은. 근데 그 두 사실상의 새누리당 이 두 정당이 이 두 개를 반대할 명분은 사실 없는 명분이 건데 없는 거죠. 18세 이제 투표권 문제는 학생이 무슨 이걸로 그냥 끝낸 상황이고 네. 제외 국민 투표에 대해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법대로 하자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법대로 하자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이제 16일 날 본회의가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죠. 사실은. 뭐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16일이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굉장히 과학적인데?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리고 생일 선물로 딱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오셨던 이 전 방송 저희 방송 전에 나오셨던 김진애 의원이 예. 김진애 전 의원께서도 2월 16일이 생일이십니다. 그래서 이거 재밌는 논리인데? 그래서 뭐 해외 팟캐스트 1위 방송자 진행자의 생일 기념해서 여야가 좀 잘 합의를 해서 네. 이분 매력이 지금 18분째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LA 컴퓨테이션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믿음이 막 하네. 근데 저희가 이거에 관련된 분들의 국회의원들을 계속 저희가 초대를 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거 푸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왜 왔냐면 아니 이거 지금 뭐 LA 한인회나 뭐 이런 데서 막 자기네들끼리 막 뭐 걸어놓고 막 투쟁위원회만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뭐 누나 깜빡하겠어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와서 계속 목을 졸라야 돼요. 계속 달달달거리고 볶아야 되고 그렇죠. 이 사람들 계속 불러야 되고 계속 인터뷰하고 이렇게 푸시를 하지 않으면 지금 뭐 뉴욕 한인회에서 뭐 한 20명 정도 모아놓고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국회 보낸다고 뭐 국회의원들이 뭐 누나 깜빡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웃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그러니까 탄핵이 네네. 9일날 3월 9일날 인용된다고 보고. 네네. 그럼 60일 이내에 이제 대선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확정이 될 경우에 네네. 200 지금 한 54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하지 못한다 이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직 법이 법률이 그래요. 미비돼요. 법률이 그게요. 그러니까 현행법에는 대통령 예. 그러니까 현행법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예. 현행법에는 대통령 권리로 인한 선거 혹은 재선거의 경우 제외 국민의 투표권 행사는 2018년 1월 이후로 사유가 확정된 것에 하나이기 때문에 2017년 조기 대선에 제외 국민 참여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것이 명시되는 거죠. 전 또 처음 알았네. 네. 그러게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모릅니다,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제가 그 우리 송 대표님 얘기 듣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 야권은 어떻게 해도 선거에 이길 상황이잖아요. 현재 분위기로만 보면. 네. 그리고 18세라든지 아니면 제외 국민이라든지 크게 당락에 영향을 주지도 않아. 그래서 그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얻어낼 것 같은 느낌도 사실 없어요. 네. 대충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한번 뺏기게 되면 다시 찾아오는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 모르는 거죠, 또. 어떻게 법이 바뀔지. 근데 다만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저희 LA 컨피덴셜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은 뭐냐면 투표에 참여하자예요. 그렇죠. 사실 여야는 그거는 그분들의 몫인 거죠, 사실은. 근데 하지만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휴국에 계시는 국민들이 많은 노력으로 이번에 18대부터 이 선거가 치러진 건데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명인데 이거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어떤 대통령 탄핵 때문에 이것을 날라간 예를 들어 18세 미만 같은 경우는 지금 없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없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있는 법이에요, 원래. 원래 있는 법을 법대로 하자인데 이게 헌법에 2018년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하겠다라는 법률이 써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원래 준 거를 다시 도로 뺏을 수는 없는 그렇죠. 거니까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세 미만은
원래 없었던 법을 이번에 상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야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줄다리기를 해서 뭐 이번이 아니면 다음으로 넘긴다 할 수 있겠지만 아니, 근데- 이번 것은 아니다. 근데 이게 개헌의 수준에 가는 건가요? 아니면 시행령이나 부칙 갖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국회 본회의에 올리면 상정해서 그냥 땅땅땅 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 어려운 것도 아니죠. 어려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의 입장에 그러니까 제가 우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좀 판이 그거 뭐 우리가 되는 적인데 하지만 여당 어차피 입장에서는 되는데 이런 그렇게 식의.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참정권의 문제이고 정당성의 그렇습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개정돼야 된다고 제가 봤을 생각합니다. 때는 그게 그렇다니까요. 새누리당이 국정농단에 책임을 지고 웬만한 개혁 입법 내주면 되는데 그런 멘탈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고 걔네들 수준이 그렇잖아. 태극기 집회에 무대에 올라가서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네네. 자기들한테 유리하지 않은 불리한 법안을 해줄 리가 없는 애들이에요. 야당도 대단히 갈구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동력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이 결국은 지금 소멸하는 과정에 있지만 그래서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내 편, 네 편을 할게요. 이거는 내 편, 네 편의 문제가 아니고 참정권과 정당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돼야 되는 겁니다. 새누리당류가 사는 방법은 네. 제가 제시했다시피 대선 후보 일단 안 내고요. 그게 역사에 대한 자기들 책임이라고 생각이 그럼요. 들고 네. 웬만한 적폐들 자기들이 다 합의해줘서 통과시켜주면 새누리당 나중에 살아날 기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표는 뭐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네. 의미가 엄청 큰 거잖아요. 7박 8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재외국민 참정권이 뭐 지금 200만 정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그 어떤 현행법상 굉장히 어렵게 투표할 수 있는 되게 힘든 그런 어떤 그 제도 장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편 뭐 투표라든가 뭐 인터넷으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차단돼 있기 때문에요. 근데 하지만 그 제외 선거인 영구 명부제라는 걸 지난 선거부터 도입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한 번만 가서 투표했던 사람은 앞으로 이제 가서 뭐 여권 들고 뭐 들고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록이 그대로 기록에 남나요? 그대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입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까지 저희가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에 저희가 정상적인 선거들을 보면 그 중에 50만 표 정도가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러니까 200만 표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잘 이제 가꾸어져서 정당 그 영구 명부제가 도입돼서 표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재외국민들이 만약에 몰빵하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 정도 힘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재외국민들은 계속 한국에서 빠져나가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런 모든 것들을 계산했을 때 여당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합의를 해주지 않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 박근혜 씨가 재작년에가 중동가라 그랬을 때 그거 했었네. 물론 농담이지만 투표하지 마. 젊은 애들 다 해외에 나가고 투표하지 못하게. 굉장히 훌륭한 넘버원이었어. 그리고 뭐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될지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것이 본회의에 올라가서 또 연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이 부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냥 넉넉고 있으면 안 받아줘. 그럼요. 정치권이라고 하는 게 야당도 그럼요. 특별히 자기들이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계속 때를 써야 돼요. 해달라고. 맞습니다. 근데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으면 자기들 간의 어떤 협상의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때문에라도 안 하게 된다.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 대표님이 여기저기 막 자청해가지고 메일 써가지고 맨날 전화합니다. 맨날 전화하고 인터뷰하고 어떻게 돼가냐 지금 분위기는 어떠냐 계속 또 와라 해갖고 뭐 쫄르고 뭐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련해서 어떤 소송도 좀 해볼 만한데요. 소송이요. 근데 이거 진짜 소송이요. 상징적으로 좀 해볼 만합니다. 소송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안 되면 저도 한번 그 부분은 그렇죠. 한번 좀 예, 생각을 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어떤 외모나 말하시는 거 보면 다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왠지 돌파리가 엄청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뭐 하면 하죠.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아니, 하면 하죠. 우리가 이제 이런 방송들을 해보니까 이게 막연하게 떼쓰는 것보다 네. 국회에 갔더니 네네. 어떤 의원, 어떤 당, 어떤 그룹이 많이 도와주고 신경 써 줍디다. 네네. 칭찬합시다. 요렇게 하면 반응이 금방 오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련법을 올렸었던 상정했었던 그런 국회의원들을 계속 전화하고 그다음에 저희 또 초대해서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계속 알리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도 이 법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세상에 이게 뭐예요? 뭐 이런 것도 그 제가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이게 심재권 의원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제가 심재권 의원실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자. 그랬더니 보좌관이 전화를 받고 알겠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저한테 한 30분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의원님이 그걸 법안을 안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 법안을 자기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세금으로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지금 미쳤냐 지금 어떻게 보좌관이 모를 수가 있냐고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이분이 나랑 비슷하네. 내가 그러잖아. 아니 어떻게 이런 일 아니 어떻게 이 권한 사항을 보좌관이 모를 수가 있느냐 수석 보좌관이 이게 말이 되느냐고 제가 막 언성을 높였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전화를 잘못해가지고 새누리당의 그 심재 그분은 잘했어. 그 사람은 왜 난데없이 욕을 바가지로 넣는 네, 그 새누리당에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심재 뭐 의원이 있어요 새누리당에. 네. 근데 그분 보좌관한테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한데 당신도 좀 관심 가지면 안 되겠느냐. 이건 우리 모두의 법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분도 너무 화가 나는데 나한테 얘기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래서 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지금 뭐 새누리 1당, 2당 이름이 네. 무엇으로 바뀌었든지 간에 네네. 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할 거라는 생각은 너무나 든단 말이에요. 네네. 이 사람들이 뭐 어쨌든 유권자가 해외에 220만 명인데 실제 투표를 하는 사람이 15만 명이다라고 네. 하면 네. 아니 그 새누리 1당과 2당들은 막 네. 터널을 막고 뭐 네. 웬 지랄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정말 네네. 표 하나하나를 정말 피 같은 표라고 자기들은 정말 생각을 하고 몇 네. 억을 부어서라도 무슨 홈페이지를 공격하고 정말 이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5만 명? 15만 표에다가 이게 반가이를 해도 이게 몇 개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 사람들이 지금 같은 국면에서 절대로 이걸 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네.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야권에서 네. 그냥 뭐 어차피 이번 판은 우리가 이기는 판이요라고 생각하고 대략 나이브하게 그냥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될까봐 난 그거는 정말 아니다. 아니어야 한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뭐 이번 판에 우리가 이기는 판이다 아니다 이런 식의 전술적인 접근을 할 문제가 아니라 네. 지극히 원칙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네. 참정권의 문제이고 민주주의의 어떤 확대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네. 이거를 그냥 뭐 18세 이상 그거 18세 그거 되는 게 더 중요하지. 괜히 2개 밀었다가 2개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괜히 또 욕바가지 먹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봐 훨씬 더 강력하게 이 문제를 이게 청취자들과 함께 푸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뭐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니까요. 이런 분들에게 그 더불어민주당의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전화하십시오. 네, 뭐 마구 전화, 뭐 언제건 전화하고요. 그 국회의원실에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돼가냐, 지금 제대로 하고 있냐.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화해도 됩니다. 저도 뭐 마구 전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재권 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댓글 남겨도 되고요. 하여튼 뭐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그런 어떤 저희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국회에 가면 대표 발의 법안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 댓글을 일단 달아주시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서명운동은 돌입했나요? 서명운동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국회에 네. 의한 정보에 가보시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네네. 댓글을 수백만 개 달아주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네. 심재근 의원한테 전화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의원한테 전화하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렇죠. 대표 발의한 5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분들에게 혹시 전화번호 달라면 핸드폰 번호까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네. 의원들. 네. 그러니까 달라고 하셔서 네. 다른 의원한테 전화하십시오. 이거 반드시 개정하라.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 되면 이제 뭐 대충 결과가 나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한번 지켜봐야죠. 뭐 어떻게 되는지. 예,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또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또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 국민 참정권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데 좀 집중하고 있어요. 뭐 이것이 또 저희가 뭐 뽑은 어떤 국회의원들이 또 그렇게 또 결정을 내린다면 저희가 또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 또 국민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달라는 것이 아니다. 원래 있었던 것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 꼭 아시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을 주창하는 나라로서 네네. 이제 헌정 역사를 겨우 이제 쌓아온 지 뭐 60년 넘어가고 70년 넘어가는 이 와중에 정말로 일반 국민에 대한 어떤 계층에 대한 제외 국민이라는 계층 안에서
참정권 자체가 이 단절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요. 앞으로 어떤 선례로 이게 활용될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65세 이상은 투표하지 마라든지 전라도 사람 투표하지 마라는 식의 극단적인 그것도 일종의 시발이 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제 외적으로 좀 곁가지를 나가본다고 치면 네네. 일단 참정권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200만 중에 그 10%도 쉽게 그 참여하지 못한다는 현행의 그 지역적인 문제. 네. 이거 방법적인 거. 이 방법적인 안에서 뭔가 다른 계산안도 만들어져야 어렵게 얻어준 참정권인데 또 한 10만밖에 투표 안 해. 탄핵 이후라서 더 이제 참여하는 숫자가 줄었어. 이건 더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선거를 할 수 있는데 하나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를 뽑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자기의 주민등록증이 살아 있어서 거기에 거주가 돼 있는 사람들은 거기 거주 지역에 똑같이 국회의원을 부재자 뽑을 수 투표도 할 수 있는 거네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는 사실 이게 국회의원 선거는 재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우리 지역인데 그렇죠. 이게 뭐 돼? 뭐 약간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좀 대통령 선거는 좀 다르거든요, 사실. 이게 의미가 좀 다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 국가적인 정책에서 예산을 더 지금보다 많이 써서 투표소를 늘려야 된다는 것에는 저는 사실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가 이제 뽑아온 그 자료가 있는데 대륙별 투표별로 가장 많이 투표를 했었던 그 대륙별, 그러니까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게 어디냐면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중동이에요. 열이가.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미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는 생각에 LA 지역에서 투표를 아주 걸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다 해도 20만이 넘습니다. 사실 걸어서. 진짜 그렇죠. 자동차 타고 한인타운에 싶- 사시는 분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투표소가 넓게 퍼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투표를 했다는 것보다는 아직도 재국민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언제 열리는지에 대한 홍보가 대단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LA 지역이나 뉴욕에 계시는 교민들만 왕창 투표를 했어도 사실은 이런 고민 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잘못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재국민의 잘못들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표소를 더 늘리면은 뭐 또 세금을 쓴다 뭔다 하면서 굉장히 말이 많아질 거예요. 그건 그대로 둬도 됩니다. 다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경우에 좀 가까우면 무조건 가서 투표를 해야 재외국민들을 위한 법안들도 생기는 거고 재외국민을 위한 어떤 그런 관심도가 높이는 거지. 생각해보시면 투표 안 하면 대한민국 국민 신경 안 쓰거든요. 정치인들이 왜 신경을 쓰겠습니까? 이 일을 투표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제 생각에는 투표소가 넓지 못해서라기보다는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투표를 좀 안 하는 어떤 그런 그렇죠. 게 많았다. 뭐 이런 일은 드리고 싶습니다. 내 조국 외국에 나가면 훨씬 더 그게 두 가지로 저는 발현될 것 같아요. 네. 질려버려서 나간 사람들은 꼴도 보기 싫을 것 같고 질려버려서. 그리고 언젠가 돌아갈 고국이라고 생각하면 막 잘못되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뭐랄까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라의 상황이 암울하다 그러면 투표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바뀔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으면 더 확 올라갈 수도 있고 네네. 그런 심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뭐 좀 외국 생활을 좀 해보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거나 이민 가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요. 미국에 이민 가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한국에 한번 가나. 그러니까 서로 달라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6개월은 한국에 살고 6개월은 미국에 사는 것이 제 사실 소원인데. 좋은데? 예, 좋죠. 예, 좋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 양쪽의 마음들을 굉장히 좀 이해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군대도 갔다 오고 여기서 이제 완전히 성인을 다 마치고 이제 한국을 갔기 때문에 1.5세들이나 2세들하고는 좀 바라보는 게 다르죠, 사실은. 2세들은 뭐 미국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떠나면 한국을 바라보는 그 눈이 한국에 있을 때랑은 좀 달라집니다. 우리는 또 미국 뉴스도 보고요. 그런데 뭐 앞서서 뭐 나왔겠지만 뭐 세월호나 아니면은 이번에 국정농단 이거는 사실 미국 언론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오보라 그랬어요. NBC에서. 이럴 수 없다. 최순실 이게 말이 되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랬어요, 진짜 실제로. 그리고 거기 나오는 코멘테이터들이 다 그랬어요. 이건 뭐 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프리카에서도. 그리고 CNN 같은 경우에 매달 한 번씩에서 두 번씩 아직도 세월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CNN이요? CNN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거기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세월호에 미국인이 한 명 탔다. 그럼 지금 이렇게 안 됩니다. 아, 그렇겠다. 그러네. 진짜. 아깝다. 씨. 미국 타였어야 되는데.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요? 걔네들 지네 나라 국민 한 명 거기서 죽으면은 막 탱크 갖고 가갖고 다 밀어붙이는 그런 나라거든요. 저는 실제로 제가 미국에 살면서 되게 부러운 건 뭐냐면 그 나라가 잘 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영화 보셨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면 진짜 그럽니다. 한두 명이 그 놓고 오면 진짜 한 개 대대 소대가 가요. 근데 이런 거잖아요. 야, 2명 구하려고 어떻게 20명이 가. 그런데 걔네들 입장에서 20명이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죽어도 가는 거예요. 걔는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그게. 저는 국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미국이 되게 뭐랄까 앞서가 있고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나라 뭐 정치 경제사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사람들의 국민의식 자체가 아메리칸이라는 것이 넘버 원이고 내가 어느 나라를 가도 대우받고 내가 잘못되면 뒤에 백그라운드에 국가가 있어 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세월호에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탔으면 이거 이렇게 안 흘러갔습니다. 저는 제가 미국 이거 막 특파원 보내고 막 언론 보내고 난리 치고 막 이거 진짜 막 압박하고 대통령 나와서 성명 때리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려면 여러분들이 투표를 많이 하셔서 좋은 정권을 뽑아서 다시 우리가 좀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왜냐면 제가 미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이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진짜. 왜냐면 저 현대자동차 굴러다니는 거 보면 저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제네시스 정말 많이 팔려요. 그리고 미국 애들도 요즘에 삼성 정말 많이 씁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나 동남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이걸 생각했을 때 굉장히 세련된 나라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애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번 탄핵 사건이 왜 일어났냐고.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걸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창피한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사실은. 간단하지 않아요? 뭐. 갤럭시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제가 이 돌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미국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참 미국에서 사는 교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창피한 일이었죠, 사실은. 근데 지금 송 대표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공감한 게, 그래서 팟캐스트도 만들었을 거예요. 이명박근혜 그 기간 동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나라도 하고 싶은 말 하자, 요거였을 것 같고요. 네. 그 열정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고 좀 보고, 울분으로 말씀하시는 게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해외에서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네, 김진태도 지금 순회하고 있고. 네네. 근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얘기 좀 저는 해주시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뭐 규모가 사실 뭐 한 10분의 1 정도 수준도 안 되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대부분 선글라스 끼고 나오는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많죠. 이제 그런데 뭐 정치라는 것이 뭐 자기랑 안 맞다고 해서 뭐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진태 의원이나 이렇게 보면 느낌 있어요, 그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 분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사실은? 뭐 뭐든지 다 야당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따라가서 이렇게 뭐 집회하시는 분들의 분위기도 굉장히 후끈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표로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럼 표로 승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뭐 그분들의 성향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것도 뭐 옳은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약간 그런 거에 가깝거든요. 네. 그들이 어느 정도 비율로 존재를 해야 정상적인 그럼요. 나라예요. 저 그런 거 봐요. 그리고 또 뭐 요즘에 그 바른정당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바른정당 그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인터뷰 날짜 이렇게 잡으면 뭐 저 정도면은 놀아줄만 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정도? 있어요. 예, 어느 합리적인. 정도. 네. 저 정도 급이 되면 뭐 극우는 아니고 그래 보수를 지향하는 국회의원들이 뭐 저 정도 합리적이라면 놀아줄만 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새누리당에. 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네네. 제가 썰 좀 보면서 전원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그 어떤 그 표정이나 말투에서 계속 보거든요. 진짜로 완전 분리돼 가지고 대화할 때는 그냥 극우 변호사 이런 느낌이었잖아. 근데 유시민과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썰전을 하고 최근에 문재인 대표 나오는 그 방송을 하는 거 보니까 전원책은 거의 한 50% 이상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통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또는
팟캐스트도 저거 해보니까요. 너무 우리 쪽만 질러대니까 저쪽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30%는 맞는 말이 있더라고. 네네. 그거를 전혀 우리가 듣지 않아 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투표를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권리, 뭐 의무를 좀 실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저희는 한 번도 뭐 이번에 어떤 뭐 이것이 뭐 국민의 명령이다, 뭐 즉각 퇴진하라 이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투표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투표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송 대표님께서는 완전히 한국으로 들어오신 건 아니죠 아직은. 네, 뭐 트럼프도 탄핵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살짝 간을 보고 있는데. 네네네 간을 보고 있죠. 만약에 어떤 나라가 만들어지면 다시 들어오시겠어요? 저는 완전히. 대한민국 좋아해요 사실. 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제가 36개국을 다녀봤고 우와. 와우. 그리고 저는 여행을 2년 8개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 밖에 나가서 2년 8개월 있어봤어요.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막 책도 내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여행 그 뭐 가이드 책 뭐 이런 거. 어느 나라가 가장 좋았냐고 얘기를 하면 저는 제가 딱 5개월 하고 17일 동안 다녔던 전 대한민국 여행이 가장 좋았습니다. 아하. 전 세계 어딜 가도. 국내 여행. 예. 왜냐면 이게 여행이라는 것이 사실 언어도 있고 또 문화도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좋은데 그랜드 캐니언 가보시면 갔어요 만약에 한 10분 있으면 똑같아요. 아니 그림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 군산항에 가서 거기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 있는 뭐 빵을 한번 먹어보고 뭐 제주도로 옮겨가서 그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것처럼 사실 모국어를 할 수 있고 그곳을 여행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 아무리 좋은 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해주게 저한테는 했었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나라를 정말 좋아하고 이 나라가 방향성만 제대로 맞는다면 좋은 지도자만 맞는다면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그러니까 사실 보면 얼마나 지리적으로 이게 위험한 곳에 있습니까? 위로는 북한이 있고 그 위로는 중국이 있고 밑으로는 일본이 있고 이게 너무나 좀 어떤 지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위치에 있지만 저는 제가 제외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나라이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막 차이니스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물어봅니다. 사실은 한 번 접어요. 얘가 얘기하는 투도 없고 그리고 K-팝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기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빅뱅이 LA 공연하는데 한국 사람 없어요. 미국 애들이 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이거를 진짜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에 있고 좀 자존심이 상해 있지만 이번에 만약에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이번 선거는 이것은 여야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여야의 대결로 보겠습니까? 이것은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싸움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좋은 어떤 다른 정권이 만약에 창출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어떤 힘, 그다음에 이 어떤 정말 이 두뇌, 뭐 이런 어떤 창의성, 이 센스 이런 것들이 방향성만 제대로 간다면 저는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뭐 남북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서로 왕래할 수 있고 철길이 또 유럽까지 갈 수 그럼요. 있고 그 정도 되면 정말 환상의 나라가 될 것 얼마나 같아요. 대단한 일입니까 진짜. 여기서 제거해야 될 그 두 가지가 있어. 박근혜 같은 수구 세력하고 핵발전소. 요거 두 개만 없으면 정말 좋은 나라 저는 된다고 봐요. 이분의 얘기는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저희 아까 LA 컨피덴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새누리당과 이제 극우 세력들의 주장이 없으면 거의 뭐 더 무서운 사회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저 정도 한 15% 정도가 있는 것이 리스크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자극적이고. 예를 들면 진보 좌파 쪽이 100% 완벽하게 장악하면 나라 이상해집니다. 그럼요. 그게 전체주의하고 다른 새로운 게 뭐 형태의 있어요. 또 그럼요. 독재로 가는 거예요. 그럼요.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뭐 허접한 방송인데 저희 방송은 또 이렇게 어떤 대한민국에서 탑으로 가는 이 방송에 나오게 돼서 너무 좀 즐거웠고요. 저도. 아니요, LA 컨피덴셜이 훨씬 수준 높아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저희 방송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실 텐데 고국을 떠나서 제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 좀 힘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힘든과 어려움을 대한민국도 잘 알고 있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투표로 꼭 얘기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투표 참여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또 저도 여기 와서 많은 국회의원 만나면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LA 컨피덴셜이 이 팟캐스트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9,000개가 넘는 팟캐스트들 중에 자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는 건 저희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 그 엘컨톡
엘컨톡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어디 나라 살아요, 뭐 해요라고 이렇게 막 글을 올리는 저희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번에 이제 투표가 성사가 되면 각 나라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 투표소 있어요 하고 찍어주시고 또 여기 이렇게 와야 되고 찍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쓰시는 많은 분들이 뭐 구글과 이 애플 둘 다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엘컨톡 다운 많이 받으셔서 그 안에서 이민이나 뭐 어떤 뭐 또 유학이나 이런 분들 많은 어떤 그 참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이유는 예를 들어 진행자님께서 일본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일본 뭐 후쿠오카에 놀러 간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거기 호텔을 알아보고 여기 뭐가 좋지? 하고 이렇게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거기에 살고 있는 친구를 내가 안다면 교민이 제일 잘합니다.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민을 가보고 유학을 가보니까 우리가 몰라서 쓰는 돈들이 너무 많아요. 아, 이 돈 안 썼으면은 진짜 내가 이것만 알았었으면 진짜 헛돈 안 썼는데 헛시간 한 번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저희 지금 한 58개국에서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으니까 웬만한 나라들은 다 이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친구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실제로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화가 가능하고 자기가 있는 곳에 나라의 사진을 찍어 올리는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남미 이민이나 또 미국 이민 또 미국 유학 뭐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엘컨톡 다운받으셔서 거기에 살고 있는 분과 직접 대화를 나누시면 아마 여러분들 이민 생활이나 여러분들 뭐 여행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페링도 얘기해 주시죠. 아, 그냥 한글로 엘컨톡이라고 쳐도 나오고요. 엘컨톡이요? 예, LA 컨피덴셜 톡.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야, 나오고 멋있다. 나오고 이렇게 보면 이건 자르셔도 되는데요. 아, 이게 지하라.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네. 네, 설명하시면 됩니다. 네. 엘컨톡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외국에 계시는 분들 많은 분들 다운 받으시고 또 서울에 또 놀러 오실 예. 분들 있으면 서울에 또 친구들 거기 많이 있으니까 예. 다운 받으셔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송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를 보니까 한국에 있는 우리들이 좀 부끄러워지는 측면이 있네요. 현실이 안 좋아하지 않았는가 싶고요. 네. 열정이 막 느껴지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야, 뭐 울분도 좀 있고 흥분도 좀 있고 그런데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오셔서 분명히 촛불 집회 여러 번 나가셨을 것 같아요. 네, 봤습니다. 처음에 한 200몇만 모였다는 그 피크점의 집회도 그건 못 한국에서 봤습니다. 보셨나요? 그건 못 봤습니다. 그 미국에 있으셨나요? 바로 엊그저께 했었던 거. 그걸 봤어요. 그 보도를 미국에서 볼 때 어쨌건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 볼 때 그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좋겠네요. 예. 아, 저는 미국 언론들은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은 한 200명, 300명만 모아도 뭐 하나 깨집니다. 이게 여러분들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휴지 조각이 하나 없다? 이거는 기적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미국 언론에서도 왜 촛불 집회 모인지 보도 안 해요. 어떻게 국민성이 이러냐라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진짜 싫구나 이 정부가. 그냥 꼬투리라도 하나 잡히기 싫은 거야 사람들이.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미국 언론에서 봤을 때 이 촛불 집회는 어메이징입니다,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모이지도 않아요. 모였다 한들 뭐 하나 부서지고 깨지고 난리 나죠, 사실. 그런데 딱 끝나면 정말 아무 일도 없이 싹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은 미국 언론들도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아니, 정말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네? 이걸 보고 정말 매력적이다. 아니 들어보니까. 이분 진짜 한국 진짜 사랑한다. 아니 제가 최근에 라라랜드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예. 저는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화를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거기 들어가 있었다고 저는 봤어요. 근데 저는 이 촛불 집회를 보고 저처럼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고 그렇죠.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않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투표권 달라는 건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최고. 네. 자, 감사드리고요. 애청자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요. LA 컨피덴셜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팟캐스트 있습니다. 순위가 요즘에 영. 이 해외라고 하니까 뭔가 특별히 따로 떼내서 이야기를 듣겠지만 네. 지금 아까 마지막 해주신 말씀 같은 거 들으니까 정말 자부심이 물씬 생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자의를 해봐야 못 느끼는 그 감동이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느끼는 감동과는 완전히 차원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봤고요. 네. 가시기 전에 네. 탄핵 한번 보고 가시기 전에 네.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윤선희님 메일입니다. 1월 26일 지방의 유명 재래시장에 뿌려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어르신들은 역시 촛불은 빨갱이다 하시고 그래서 가져와서 봤더니 조금 보다가 화나서요. 주소를 알려주시면 뿌려진 신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떤 신문이 있었는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셨죠? 예. 네.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미디어워치가 나와요. 변희재가 지금은 아마 전 대표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그만둔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돼 있더라고요. 미디어워치가 발행한 신문, 뉴스타운이 발행한 신문, 미래한국이 발행한 신문들에 보면은 일단 헤드라인이 이런 거예요. 미디어워치는 박효정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JTBC 조작 심의권 소위원회에 올린다. 이게 타이틀이고요. 박효정 씨가 방통심의위원장이죠. 다음에 변희재 칼럼도 있네요. 아, 변희재가 지금 전 대표지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나 보네요. JTBC 태블릿 PC 조작이 없었다면 탄핵은 불가능했다. 이렇게 선동형 신문들이고요. 뉴스타운은 나라 망치는 작태 이제 끝내라 하면서 화면이 아주 디테일하지는 않아서 그 다음 작은 글자들은 잘 못 읽겠는데 얼핏 보니까 사진에 뭐 이석기를 석방하라 뭐 등등의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미래한국이라는 데는 태극기는 어떻게 촛불을 이겼나. 에이. 부연 설명해드리면 혹시 궁금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실 분이 계실까봐 들어가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타운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인기 기사가 순위가 나와요. 1번 문재인 대세론은 빨갱이들의 음모. 2번 대한민국 숨통조이는 빨갱이 집단 언론노조. 3번 중국 정보기관이 촛불 시위에 개입했다고? 4번 하늘은 황교안을 선택했다. 등등등 이러고요. 아이고 정말 미래한국에 들어가 보면 뭐 태극기는 어떻게 촛불을 이겼나 아까 그 기사 있고요. JTBC 이거 얘네들은 참 탄핵 내관 JTBC에 뭐 새로운 태블릿 의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만 올려놓고 있어요. 뭐 서울광장에 애국 텐트 급소 찔린 서울시 뭐 이런 것들. 급소 찔린 서울시. 제가 이런 신문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명절 전이었잖아요. 가져다가 전 부칠 때 바닷가를 놓고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 그럼 열받아서 전이 이쁘게 안 나와요. 아 그런가요? 조상에 대한 모독이. 근데 내 생각에는요.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고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가 발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집회에 나가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에서 보듯이 탄핵 안 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계속 선동질해야 되는 거고요. 일반 상식에 너무 비추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자기들끼리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되면 자기들 안에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그게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저들은 저렇게 열심히 할 겁니다. 참 너무나 그 뻔한 스킬이나 수법이긴 하지만 이쪽 사람들은 끊임없이 빨갱이로 몰고 그리고 박근혜는 무슨 잘못을 해도 구해야 될 구국의 어떤 영웅 같은 거고 이런 관점으로 몰아가는 개 쓰레기들이 실존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긴 한데요. 그래놓고 뭐 돌아가신 분 있죠. 그 투신하셨다는 그분. 네. 가족들은 그 자체를 싫어하는데 영정에 사진도 없는 그 분향소를 만들고 정말 상식이야 약간 정신병자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위험한 게요. 예를 들어서 그 전혀 시사를 따르지 않으시던 뭐 미장원에 계시는 뭐 아줌마라든지 아저씨들인지 뭐 그럼 왜 TV에 안 나와? 신문에 왜 안 나와?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거를 갖다가 쓱 밀어 넣더라고요. 봐요.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조중동이던 미디어워치건 일단 프린트로 나오고 가끔가다 이런 것을 뭐 종편에서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하고 이야기하면은 그런 걸 가지고 또 카톡으로 돌리고 밴드에 올리고 이게 입소문으로 돌고 해가지고 그들만의 문화에서는 현실이 돼 있더라고요. 벌써 이미.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놀이예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이게 벌써 몇 주 전부터 밴드나 뭐 이런 데에서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라고 그냥 짤막짤막하게 올라왔던 게 기사화돼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박근혜가 오죽하면은 이런 사람들 믿고 정규제 TV에 나와서 그렇죠. 그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언론사들이 아예 이제 자기들끼리 짜고 출연도 안 시켜준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인터넷 TV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다 봐라. 이렇게 되는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네, 심지어 거기들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 심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종편들이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 이거 너무너무 나쁜 사람들이니까는 얘들을 다시 제어가 내주면 안 된다라는 운동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하고 조금 들어가 보니까 이런 다른 매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어둠 속에서 막 그 손가락 부대로만 하고 있던 것을 지금 버젓이 나와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봐야 아마 10,000부 이하, 5,000부 뭐 이런 식으로 뽑을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누가 이 돈을 대고 있는 거거든요. 국정원. 그러니까 삼성. 그 우리 돈이잖아. 그러니까 분노스러운 거죠. 국정원도 지들 나름대로 예산을 일부는 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기업체에서 그렇죠. 쓸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돈 대주고 있는 거죠 뭐.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집회에 나오면 돈 준다는 어떤 등급 이것도 공개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목욕하고 보면. 물론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건 있어요.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돈 주지 않은데요. 일부만 그렇다는 거예요.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오시는 분들은 냅두고 주력 부대들은 돈을 주고 이렇게 모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미리 약속이 돼서 그 현장에 참가할 때 버스에서 내릴 때 티켓을 줘요. 쿠폰. 그리고 집회 끝나고 나면 복귀할 때 그 쿠폰과 돈을 교환하는 거예요. 진성 열혈 지지자들을 상대로. 가보셨구나? 아니 제가 그 네이버에 가면 박사모 카페가 있는데요. 작년에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박사모 카페에 가입을 해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뽑고 있어요. 박근혜 팬이었구나? 박근혜가 자연인이었다면 내가 그 친한 그 거기까지만. 누님 친한 누님. 아니 그런데 이 분들이 정말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소규모로 20명, 30명이 이렇게 작게 여기저기 집회를 다니잖아요. 이 무리가 그 A 집회장에서 이렇게 우르르르르 B 집회장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그 무슨 그 여행 가면은 이렇게 깃발 같은 거 가지고 여기입니다라고 하잖아요. 딱 그렇게 움직여요. 의경들도 중대 깃발 들고 다니면 우르르 몰려다니잖아요. 비슷해요. 네. 알겠습니다. 윤선희님 메일이었고요. 이분들은 이제 입장에서는 막 애가 타시니까 이렇게 보내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라는 게 어떤 상식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박근혜가 저러면 저럴수록 기존에 박근혜 좋아했던 사람 중에 정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정권 잡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 차라리 정말 자숙하는 모습 보이고 역사에 죄진다는 느낌으로 석고대죄 같은 걸 느낌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지지율이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이해 못할 것도 없다 하는 사회적 분위기 만드는 게 아니고 좀 미친년이 저러고 있네라는 인식 만들어주는 순간 제가 보기에 이건 실패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봐야 어차피 탄핵당하고 감옥 갑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힘드시고요. 트럼프를 피해서 박근혜 밑으로 오는 거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여기는 지는 애니까. 거기 여기는 이제 뜨는 뭐, 애잖아.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 딱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 딱 보고 그때 그 김영민 브리핑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허. 그때 딱 인터뷰를 딱 마치고 이제 바로 얘기를 했죠. 가자 한국으로. 그 아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이 들어왔다는 표현보다는 일단 좀 상황을 보고 피해 가자. 난민이에요, 난민. 난민이죠. 정치적 난민. 저는 정치적 난민입니다, 진짜. 살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 이분 재밌네. 아이,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제가 흑군다라 그러네 그냥. 네. 그러니까 미국의 새날이네 지금. 그죠? 그러면 그 LA 컨피덴셜은 계속 하시는데 네. 이제 한국에서 한국 이제 주로. 저희가 이제 한국 아무래도 이제 한국과 LA 특히 미국 제국민을 엮으려면 이쪽에 또 스튜디오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저희는 이제 도곡동에 아주 좋은 빌딩에 스튜디오를 마련해서 엄청 3층입니다. 비싼 데 아니야 도곡동이면. 제일 비싼 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역시 세네요. 스케일이 다르더라고. 뭐 이왕이면 3층에서 합니다. 저희는. 방음은 잘 안 될 거야. 네. 팟캐스트를 같이 하는 네네. 입장에서는요. 네네네. 그게 어떤 고충이 있는지 좀 알고요. 그런데 이제 팟캐스트 하면서 느끼는 일종의 나도 이제 언론 비슷한 흉내를 내고 있다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게 네네네네. 서로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이런 질문 너무 좋아요. 예. 여기서 얘기를 못 해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예, 그럴 때 이 팟캐스트를 만들면서 그래도 보람도 있고 네네. 애로사항도 있고 그럴 텐데요. 네네. 뭐 여러 가지 보람도 있죠. 이제 뭐 지난 지난 총선에서 이제 저희가 제국민 3정권을 위한 이제 그 운동을 하면서 저희가 전 세계에 있는 나라에 어느 교민이 어디에 가서 선거를 해야 되는지 140여 개 국가를 다 뒤졌어요. 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방송을 내보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쪽에 실제로 가서 투표해서 이제 뭐 자기가 이제 뭐 난생 처음으로 저희 LA 컴퓨터에서 듣고 직접 투표했다 뭐 이러신 분들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뭐 언론의 입장에서 요즘에 뭐 아시겠지만 지형 자체가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제 이 셀폰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되는 이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희 뭐 앞서간다는 자부심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을 잘 몰라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바라보는 이런 미국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미국 유학과 이민이 과연 그게 능사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진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일단은 네네. 지금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진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조기 대선이 네네네. 지금 있을 것이다 네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제외 국민이 한 720만 이렇게 꼽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유권자가 뭐 한 200만 명 그렇습니다. 이렇게 꼽죠. 네네. 근데 실제 지난번 20대 총선 때 네네. 그 투표를 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 얘기를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그 200만 정도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근데 이분들이 투표를 하려면 투표소를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대단히 열악하다는 거죠. 일단 뭐 어떤 분들은 뭐 말씀 좀 나오겠지만 뭐 2박 3일 동안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야 되는. 2박 3일. 예, 그런데 이게 그래도 이 전에는 좀 괜찮았던 게 이 전만 하더라도 2번을 갔었어야 됐어요. 가서 신청하고 한 번 더 가야 됐었어요. 아, 근데 지금 이번에 19대 때 바뀐 거예요. 그나마. 원스톱으로. 원스톱으로 가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어. 그 정도 됐는데 제가 좀 가지고 온 통계를 보면 이게 뭐 재밌습니다. 2012년도 대선을 보면은 한 15만 명 정도 이 정도 투표를 못 하게끔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 투표도 안 되고 인터넷 투표도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내가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것은 LA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면 나머지 분들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좀 해봤는데 이게 막 우편 투표, 뭐 인터넷 투표 많은데 사실은 우리 어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비밀 보장되는 부분에서는 이게 좀 위헌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야 되는데 너무 적은 거죠, 사실은. 그렇다고 대한민국 국가 입장에서 몇 명 때문에 또 그 설치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또 세금이 크게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근본적인 부분을 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거고요. 아까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19대 재외국민 투표 때는 이제 보면은 총 한 12만 명 정도 여권을 놓고 온 거예요. 이라이씨. 야, 이건 개그다, 개그. 7박 8일 기차 타고 왔는데 여권이 집에 있어. 근데 이런 데만 있겠습니까? 중국, 러시아, 뭐 전 세계, 뭐 예를 들면 우간다라고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부 입장도 이해가 가요, 사실. 그 한 명 한 명이 물론 소중한 국민이지만 이분들 때문에 여기에서 한국에서 세금을 써가지고 급파해가지고 투표소를 만들고 홍보하는데 사실 대단히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도시, 특히 LA, 뉴욕이나 뭐 미국의 뭐 시카고나 이렇게 교민들이 많이 사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거는 그러네. 대단히 힘든 일이다라는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그 투표소가 바로 옆에 있는 어떤 사람 투표 안 해요. 투표 안 한국에서.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분들 7박 8일은 내가 지금 팟캐스트를 4년째 하고 있지만 나를 깨어나게 하는 7박 8일 대단하시네. 야, 진짜 러시아는 제가 생각도 못 해봤네요. 그런데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사이 열악한 상황이냐 이거. 네. 근데 지금 이게 조기 대선이 사실상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에서 그렇습니다. 제외 국민 투표 자체가 아예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게 무슨 네.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외국민 이게 굉장히 좀 이게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그냥 12월에 이제 대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대로 그냥 치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아무도 그 누구도 탄핵 국면으로 와서 조기 대선을 치러질 것 같은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에서도 이게 처음이라 헌법에서도 이거를 명시해 놓지 그렇구나. 않았어요. 미비하구나 지금. 네.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따지면은 2018년도 이후가 지나야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조기 대선 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헌법대로 하자면 못 하는 거죠. 야, 씨. 그래서 1월 달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심재건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63명의 국회의원들이 땅땅땅 해서 2월 16일 날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이제 18세 조기 18세 미만 그 투표자들이 한 3, 4만 표 정도 되고요. 재외국민이 한 200만 표 되는데 지금 바른정당하고 새누리당이 주기 싫은 거예요. 이게 지금 쌍둥이범만처럼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둘 다 끌어오고 싶지만 제 생각에는 둘 다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8세가 되거나 아니면 재외국민 투표를 주거나 이렇게 여야 지금 이제 16일 날 본회의가 상정되는데 저는 이것이 그냥 제 느낌에는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 이전에 야당으로 표가 많이 나왔고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해주고 싶지 않죠. 사실은. 근데 그 사실상의 새누리당 이 두 정당이 이 두 개를 반대할 명분은 사실 없는 명분이 건데 없는 거죠.
18세 이제 투표권 문제는 학생이 무슨 이걸로 그냥 끝낸 상황이고 네. 제외 국민 투표에 대해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법대로 하자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법대로 하자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이제 16일 날 본회의가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죠. 사실은 뭐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16일이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굉장히 과학적인데?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리고 생일 선물로 딱 해주는 거지. 그리고 그 나오셨던 저희 이 전 방송 저희 방송 전에 나오셨던 김진애 의원이 김진애 전 의원께서도 2월 16일이 생일이십니다. 그래서 이거 재밌는 논리인데? 그래서 뭐 해외 팟캐스트 1위 방송자 진행자의 생일 기념해서 여야가 좀 잘 합의를 해서 이분 매력이 지금 18분째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LA 컴퓨테이션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믿음이 막 하네. 근데 저희가 이거에 관련된 분들의 국회의원들을 계속 저희가 초대를 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거 푸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왜 왔냐면 아니 이거 지금 뭐 LA 한인회나 뭐 이런 데서 막 자기네들끼리 막 뭐 걸어놓고 막 투쟁위원회만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뭐 누나 깜빡하겠어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와서 계속 목을 졸라야 돼요. 계속 달달달거리고 볶아야 되고 그렇죠. 이 사람들 계속 불러야 되고 계속 인터뷰하고 이렇게 푸시를 하지 않으면 지금 뭐 뉴욕 한인회에서 뭐 한 20명 정도 모아놓고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국회 보낸다고 뭐 국회의원들이 뭐 누나 깜빡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웃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그러니까 탄핵이 네네. 9일날 3월 9일날 인용된다고 보고. 네네. 그럼 60일 이내에 이제 대선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확정이 될 경우에 네네. 200 지금 한 54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하지 못한다 이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직 법이 법률이 그래요. 미비돼요. 법률이 그게요. 그러니까 현행법에는 대통령 예. 그러니까 현행법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예. 현행법에는 대통령 권리로 인한 선거 혹은 재선거의 경우 제외 국민의 투표권 행사는 2018년 1월 이후로 사유가 확정된 것에 하나이기 때문에 2017년 조기 대선에 제외 국민 참여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것이 명시되는 거죠. 전 또 처음 알았네. 네. 그러게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모르는 진짜. 게 심각한 이거. 문제인데. 근데 네. 제가 그 우리 송 대표님 얘기 듣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 야권은 어떻게 해도 선거에 이길 상황이잖아요. 현재 분위기로만 보면. 네. 그리고 18세라든지 아니면 제외 국민이라든지 크게 당락에 영향을 주지도 않아. 그래서 그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얻어낼 것 같은 느낌도 사실 없어요. 네. 대충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한번 뺏기게 되면 다시 찾아오는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 모르는 거죠, 또 어떻게 법이 바뀔지. 근데 다만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저희 LA 컨피덴셜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은 뭐냐면 투표에 참여하자예요. 그렇죠. 사실 여야는 그거는 그분들의 몫인 거죠, 사실은. 근데 하지만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휴국에 계시는 국민들이 많은 노력으로 이번에 18대부터 이 선거가 치러진 건데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명인데 이거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어떤 대통령 탄핵 때문에 이것을 날아간 예를 들어 18세 미만 같은 경우는 지금 없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없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있는 법이에요, 원래. 원래 있는 법을 법대로 하자인데 이게 헌법에 2018년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하겠다라는 법률이 써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원래 준 거를 다시 도로 뺏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세 미만은 원래 없었던 법을 이번에 상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야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줄다리기를 해서 뭐 이번이 아니면 다음으로 넘긴다 할 수 있겠지만 아니, 근데- 이번 것은 아니다. 근데 이게 개헌의 수준에 가는 건가요? 아니면 시행령이나 부칙 갖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국회 개헌인가요? 본회의에 올리면 상정해서 그냥 땅땅땅 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니죠. 어려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의 입장에 그러니까 제가 우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좀 판이 뭐 우리가 되는 적인데 하지만 여당 어차피 입장에서는 되는데 이런 그렇게 식의.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참정권의 문제이고 정당성의 그렇습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개정돼야 된다고 제가 봤을 생각합니다. 때는 그게 그렇다니까요. 새누리당이 국정농단에 책임을 지고 웬만한 개혁 입법 내주면 되는데 그런 멘탈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고 걔네들 수준이 그렇잖아. 태극기 집회에 무대에 올라가서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네네. 자기들한테 유리하지 않은 불리한 법안을 해줄 리가 없는 애들이에요. 야당도 대단히 갈구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동력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이 결국은 지금 소멸하는 과정에 있지만 그래서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내 편, 네 편을 할게요. 이거는 내 편, 네 편의 문제가 아니고 참정권과 정당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돼야 되는 겁니다. 새누리당류가 사는 방법은 네. 제가 제시했다시피 대선 후보 일단 안 내고요. 그게 역사에 대한 자기들 책임이라고 생각이 그럼요. 들고 네. 웬만한 적폐들 자기들이 다 합의해줘서 통과시켜주면 새누리당 나중에 살아날 기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표는 뭐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네. 의미가 엄청 큰 거잖아요. 7박 8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재외국민 참정권이 뭐 지금 200만 정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그 어떤 현행법상 굉장히 어렵게 투표할 수 있는 되게 힘든 그런 어떤 그 제도 장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편 뭐 투표라든가 뭐 인터넷으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차단돼 있기 때문에요. 근데 하지만 그 제외 선거인 영구 명부제라는 걸 지난 선거부터 도입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한 번만 가서 투표했던 사람은 앞으로 이제 가서 뭐 여권 들고 뭐 들고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록이 그대로 기록에 남나요? 그대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입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까지 저희가 자, 오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인터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은 미국에서 날라오신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해외 팟캐스트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냐? 이 팟캐스트가 부동의 일이거든요. 수년째 LA 컨피덴셜 진행자이신 송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젊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이, 네. 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는 PD이기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메인 자리에 안 앉고 이렇게 초대석으로 앉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허.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네요 여기. 이게 팟캐스트 진행자들은요, 정 반대로 그런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매번 물어보다가 어디 가서 가끔씩 인터뷰할 때 있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평상시 때 못했던 이야기들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소재. 그런 게 있죠. 예, 그런 게 맞습니다. 있어서 네 맞습니다. 제가 팟캐스트 진행자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인터뷰하는 것도 지금 기획 중이거든요. 그 심리를 너무 잘하는 거야. 아, 서로 말하려고 난리가 날 것 같아. 네. 자, 어쨌건 LA 컨피덴셜 애청자분들께서는 너무 좋아하실 목소리를 새날에서 한번 듣게 되는데요. 네. 본인 소개 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LA 컨피덴셜 진행하고 있는 송 대표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남의 스튜디오에 와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네, 굉장히 좋고 또 같이 방송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목소리하고 듣는 것보다 이렇게 좀 많이 달라서 좀 긴장하고 있는데 뭐 한 어떻게 다르다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겼죠? 네. 아, 예. 훨씬 네. 그렇습니다. 아, 막 지하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가 어디야 지금. 그래서 제가 좀 일찍 도착했는데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사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진심이에요. 이게 방음 때문에. 아, 방음이요? 지하만큼 좋은 방음은 그렇죠. 없어요. 맞습니다. 예. 네네. 맞습니다. 땅 전체가 그냥 방음인데. 네네네. 맞습니다. 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네. LA 컨피덴셜이 이제 팟캐스트인데 네네. 그 우리 팟빵처럼 있나요? 해외에도? 예.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애플로 예. 앱튠즈 아이튠즈. 네, 아이튠즈로 아이튠즈로. 이제 저희가 순위가 올라가고 뭐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냥 뭐 저희 자랑을 좀 하자면 저희가 63주 연속 1위 하고 있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도 1위 자리를 뺏겨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재외국민, 그러니까 특히 미국을 베이스로 하지만 미국 내 교민들이 한 250만 명 정도의 교민들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 이외에 재외국이라고 따지면 뭐 일본이라든가 또 중국이라든가 뭐 영국, 프랑스, 브라질 이렇게 재외국에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좀 담아서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민이나 아니면 유학을 갈 때 중간에 좀 중간고리 역할을 하려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이제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네네. 야, 그러면 일단 그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하시기로 하시고요. 네네네. 자, 궁금한 게 네. 저는 사적인 궁금증부터 한번 해결하고 네. 도대체 뭐 하는 어떤 사람이길래 아, 저요? 이 팟캐스트를 하고 있나 이 궁금하니까 예. 일단 미국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미국 간 지가 제가 10년이 좀 넘었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유학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으로 이제 처음에 뉴욕으로 가서 그쪽에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국 기자로 이제 제가 스포츠 기자로 취직을 해서요. 거기 이제 뉴욕 양키스 전담 기자로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박찬호 선수가 있어서 이제 박찬호 선수 전담 기자로 이제 취직을 했었죠. 그러셨구나. 네네네. 그래서 미국에 그냥 아예 눌러 앉은 케이스. 그래서 이제 뉴욕에 있다가 이제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미국에 이제 이민을 하거나 유학을 하면 뉴욕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캘리포니아에서 살아보자.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어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잠깐 살아오자 뭐 이런 것들은 모든 뉴욕에 사는 뉴요커들의 로망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뉴요커라는 이런 어떤 자부심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한국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캘리포니아로 그냥 갔죠. 가는데 이제 거기서 와이프를 만나면서 야, 요거 엮이는 고리가 나랑 비슷하다 이거. 중국 가서 그런 식으로.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할 수 없이 있다가 제가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온 결정적인 이제 계기는 아까 말씀 뭐 나오겠지만 이제 제2국민 참정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트럼프 당선되는 꼴을 보고 도저히 이 나라에서 이제 살 수가 없구나. 이건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20대 재외국민 투표에서도 이제 그 정도 한 15만 명 정도. 그다음에 참여도로는 19대가 한 45.69%. 그러니까 참여도라는 것은 내가 한다고 하고 실제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20대 재외국민 투표에서는 41.36%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대선이 아무래도 중요한데 2012년 대선에서는 이게 나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2.8% 받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가 그때 당시에 후보가 56.71%.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더 많은 투표가 나온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지만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교포들은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정보 단절도 있고 네네. 나간 지 오래된 분들도 있고 뭐 네네. 교민회나 이런 조직들도 굉장히 친정부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의 성향도 교포들은 아무래도 친여당 쪽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차이가 뭐 숫자는 전체적인 숫자의 참가율은 적지만 네네. 굉장히 이게 그 야당 쪽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에 대한 표가 월등하게 많이 나왔다는 그렇습니다. 건데 네네. 그럼 이게 일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했던 젊은층 또는 참가층에서 한정된 건가요? 전체 교포 안에서의 어떤 표본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것이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재외국민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요. 이 자격에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아 시민권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서서히 돌아가시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대부분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재외국민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살지만 미국 시민권이 아닌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투표가 가능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보면 앞으로 지금 뭐 유학생들도 많이 나가 있고 젊은 30, 40대층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당보다는 야당 쪽의 성향이 강해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시민권이 있으면 국적이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적이 투표권 네네. 자체가 없습니다. 네네. 선거권이. 그렇죠. 그거 자체가 헌법 위반 사항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왜 이렇게 투표가 좀 저조하냐 이 부분들은 사실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있다가 미국으로 떠나서 미국에서 이제 합법, 그러니까 이걸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보다는 저희는 서류 미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서류 미비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내가 투표를 하다가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투표를 하러 가면은 투표장에서 잡혀갈까봐. LA 초용사에서 뭐 이거 있는 왜냐면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누구나 다 자유롭게 가서 투표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서류 미비자이기 때문에 내가 못 간다가 아니고 서류 미비자라 하더라도 내가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예전에 제가 시민의 눈 했을 때 네네. 저희 시민의 눈 회원 한 분이 1박 2일을 차를 몰고 가서 투표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되게 궁금해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다 영사관에서 투표소가 설치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개 주를 보는데요. 그렇죠. 그 중에 사실은 투표를 내가 할 수 있는 주에 있는 것이 절반의 절반도 안 됩니다. 와. 그런데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지금 샌프란시스코 끝에서부터 샌디에고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간에 LA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주라도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에 하나가 있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갑니까 사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저기 부산에서 저기 신우주까지. 그렇죠. 그렇지, 그 정도 그렇게 됩니다. 느낌이지. 그러니까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LA까지 차로 한 8시간? 지금 그 하이웨이를 달리는데도 그 정도가 되는데 물론 샌프란시스코에는 초용사관이 있지만 그 이외에 뭐 샌프란시스코는 큰 도시고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한번 투표를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뭐 또 하나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경우
생각보다 끔찍하다. 네. 어떤 분은 기차로 7박 8일을 아, 기차로 진짜 애국자다. 네. 이런 분들 저희 오거든요 메시지가. 그러면 이건 뭐 너무 어이없는 거고 또 더 재밌는 것은 거기까지 갔는데